없어요,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대안, 이런 것들을 내야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두 정당이 모두가 현 체제의 수혜자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무엇으로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87년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두 정당의 복원력은 놀랍도록 크기 때문에 뭐 그냥 일시적으로 시민들이 트위터 여론으로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 유 대표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두관 지사가 민주당에 들어올 것을 매우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표정에서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당선 직후에 언젠가는 민주당 입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한 겁니다. 두 번째, 김두관 지사가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으로 해서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고 15일 날 이제 최종 경선을 통해서 지도부가 이제 확정이 될 텐데 15일 이후에 김두관 지사가 사실상 민주당에 입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떴는데 저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민주당의 압력이나 또 타인의 압력에 좌지우지돼서 이렇게 정치적 결정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다면 지난번에도 다른 행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독자적인 판단인데 그러면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두관 지사가 민주통합당의 입당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민주통합당의 시민통합당과 그리고 또 시민 세력과 노동 세력과 이렇게 해서 지금 일종의 가능한 통합을 일단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인단도요. 오늘자로 26만 명을 돌파를 했고 7일날 선거인단이 마감하는데 50만 명 돌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민주당이 통합을 하면서 이제까지 정당 사상에서 볼 수가 없었던 기득권 통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성 정당에 있어서 가장 큰 기득권은 공천권인데 공천권을 내려놓고 각 시민 세력이나 또는 노동단체 그리고 시민통합당과 1대1 사실상 지분 통합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통합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통합의 역사를 다시 쓰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지금 호응이 되어서 일부 이제 유력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유선진당 의원들까지도 일부 탈당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 입당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꼭 87년 체제가 양당 체제로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고 양당 체제는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규정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민주 정치가 정당 정치고 대의 정치라고 하셨는데 그 대의 정치를 어떻게 하면은 그 대의 정치라는 것은 그 정당이 대의 즉 국민의 다수의 그 의견과 생각들을 잘 수렴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투입하는 그런 정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다 넓은 통합을 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런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그렇게 좀 이렇게 협박하거나 특정한 일을 협박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정당으로 폄훼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냥 폄훼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냉엄한 정치 현실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나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건 유 대표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나 김두관 지사를 아주 상당히 그것은 모욕하는 발언이에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당의 흡인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흡인력이 큰 정당의 답입니까? 좋은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987년 체제가 무너졌다든가 또는 조만간 무너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두 거대 정당이 배타적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이 불만족스러운 87년 체제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점에서 이제 비슷한 그 생각이 좀 있는데 저는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존 양당 체제를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치 위기나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3지대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을 조직화하는 그런 세력이 나온다면 기존 양당이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이게 기존 87년 체제의 정당 체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겠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유시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철수라고 하는 개인의 아이콘으로 이게 대변된 거지, 이게 세력으로 조직화되지를 못했고 또 그 세력을 조직화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어떤 큰 적극적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기존 양당의 구조가 기득권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이 됐다라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거기서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 있어요. 안철수 현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이든 민주통합당인가요, 이제? 민주통합당이든 이게 쇄신의 바람을 넣는데 굉장히 이게 네. 큰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그리고 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죠.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총선 이후에 안철수 현상이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 적어도 총선 전에는 안철수 교수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그것이 그 현상이 유보된 것으로 봐야지, 지금 현재 그것이 결론이 난 것이고 앞으로 안철수 현상은 그냥 하나의 이 정당 문화나 정당 체질을 갖다 개선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폄하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네, 잠깐만요.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요약을 해보면 87년 체제가 여전히 그 기득권을 갖고 있다,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염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철수 현상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의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존 정당에 대한 쇄신 요구로 바로 안철수 현상이 쇄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두 당의 어떤 현 주소를 잠깐 규정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지금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한나라당에서는 일찍이 그런 직책이 처음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렇게 비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한나라당. 네. 오히려 제3자가 보았을 때 이러한 그 정책들 또는 수단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답을 하시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유시민 대표 지금 최근에 뉴스 보고 계십니까? 예. 한나라당이 그 쇄신위원회를 이제 새로 영입을 해서 뭐 전에 그 안철수 교수의 멘토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예. 수석과 뭐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 많은 현역 물갈이를 지금 외치고 있고 또 친이계의 수장들을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비대위 위원들 개개인의 어떤 문제보다도요, 이 한나라당 비대위는 저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나라당은 별로 비상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궐선거 다 이기고 서울시 한 군데만 졌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비상이어서 비대위라는 걸 만들어서 전권을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 줬어요, 사실상. 근데 이거는 한나라당이 만약 위기라면 저는 이 처방은 참 재밌는 처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속옷이 더러우면 새로운 속옷을 입어야지 왜 어제 벗어났던 걸 다시 입냐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체제라는 것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있었던 체제 아닙니까? 이제 그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줘서 박근혜 대표한테 다 맡겼어요, 지금. 맡겨놓고는 이제 위원들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소위 친이계 친박계 뭐 싸움이 나고 이런다는데, 비상식적인 겁니다. 하나의 정당이 보궐선거 한 군데 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의 모든 당헌상의 기관을 다 정지시키고 비상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원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갑자기 정권을 쥐어준 위원을 줘서 여기서 무슨 당헌을 바꾸고 강령 바꾸고 공천 룰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는 저는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요. 보면서 좀 희한하다, 이것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지난 이제 4.28 제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의 안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분당을 뺏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아까 우리 전병호 의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시는 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얘기하시고 한나라당 때문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적인 현상이 촉발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나라당이 왜 비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한나라당의 그 변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근데 박근혜 체제가 2004년에 출범했는데 왜 지금까지 박근혜 체제를 오다가 무슨 또 박근혜 체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다시피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고 나서 박근혜는 완전히 야인과 비슷하게 돌아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연금 상태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주류가 끌고 가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난 4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무상급식 투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무상급식에 또 시장직을 거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소수와 비주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주류가 그것을 덮고 넘어갔죠. 근데 지금 많은 서울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공격하시는 게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급식비를 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그렇게 낙동강 전선에까지 비유돼야 할 만큼 엄청난 전투이며 모든 구군을 걸고 모두 거기에 사생결단을 해서 싸움에 매몰돼야 할 만한 중대한 문제였느냐,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해서 시정을 마비시켜야 될 문제였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당내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복지 확대 쪽으로 당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들과 일부 소장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는 비주류였고 당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저희들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서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당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그동안 비주류였고 소수였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워보는 일단 개혁을 단행해 보는 겁니다.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신다고 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혜훈 의원님께 진짜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나라당이, 저는 뭐 유 대표님하고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만 한나라당이 뭐 비대위를 구성할 만하다,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쇄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권에 대한 그 쇄신의 요구는 한마디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시스템과 상향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라라는 것이 기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그 쇄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사실상 지명을 한 거 아니에요. 10사람을. 일방적으로 지명을 했고, 그리고 그 지명된 쇄신위원들이 완장을 차고 막 이렇게 이제 하향식으로 그 쇄신을 행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인적 쇄신 이야기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3자를 시켜서 친박이 친일을 지금 배척하거나 쇄신하는 거 아닙니까? 또 쇄신의 목적이 뭐냐? 쇄신의 목적은요, 저는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이제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보면은 박근혜 대표가 이미 쇄신위원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한나라당 내 쇄신파 일부 의원들이 함께 야당과 낸 법비셋, 그렇죠? 소득세 최고 구간 2억 원 이상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는 그 법안을 냈는데 그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그 부결시켰거든요. 그 왜 그런 거를 반대하는지. 또 두 번째는 반대해서 부결된 게 아니라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죠.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사실관계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수정을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 이제 국회 운영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론스타 문제예요. 론스타 같은 어떤 투기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에 5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막대한 이 수익을 올리고 먹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는 못할 망정 국정감사는